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퇴근하고 돈 버는 현실적인 부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누구나 가능하고 방법까지 총 정리해 봤습니다. 다 제가 해봤던 것들이고 바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단 청소. 현재 제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장점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상사도 없고 부하도 없고 동료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이게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일할 때 직장이든 자영업이든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보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특히 남자들 보면은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그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걸 보면 어쨌든 저도 20대 때 직장을 다녔으니까 그걸 모르진 않죠. 안다고 하면 좀 에바지만 아예 모르진 않겠죠. 어쨌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휴가 같은 거 가고 싶을 때 내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휴가라는 게 대부분 시즌이 좀 맞춰 있는 직장들이 많죠. 그렇게 맞춰 있는 직장이 많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예를 들어서 8월 기준으로 휴가를 간다 그러면은 비행기 값도 비싸고 그 별장 이런 거 예약하는 것도 비싸고 움직이는 모든 게 크게 돈이 많이 나가요. 근데 저는 휴가 시즌에 휴가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안 가고 항상 비수기에 갑니다. 그러면 모든 금액이 확 떨어지죠. 근데 돈보다도 저는 사람 많은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고등학생 때 급식도 안 먹었는데 급식 안 먹는 이유가 줄 서기 싫어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분빚이 안 와서 좋은 것 같아요. 돈보다도. 그래서 이게 되게 장점이다. 세 번째, 공무원보다 정확하게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국방비도 미지급되고 군인들 병사 월급도 미지급되고 공무원들도 돈이 조금씩 밀린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돈이 들어옵니다. 계단 청소는. 어쨌든 그렇고요. 네 번째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일이 들어옵니다. 대신에 이거는 초기 단계가 넘어서야 돼요.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흘러가면은 사람들이 계속 소개를 해주거든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홍보를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1년 넘었어요. 블로그 글도 다 내렸고 다 내렸습니다. 싹 다 리뷰도 다 내리고 그냥 모든 걸 다 내렸어요. 홍보 자체를 안 해도 이게 청소를 정상적으로만 하면은 일이 계속 소개가 들어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전기 청소 개념이다. 그쵸? 계단 청소라는 게. 그래서 고객들이 어지간하면 안 바뀌더라고요. 건물을 팔고 해도 그 다음 건물 산 사람이 이어서 저를 쓰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단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단점. 첫 3개월이 거지 같아요. 이게 일이 정확히 3개월은 아니고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일이 어느 정도 구축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그 기간이 3개월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 청소기 때문에 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저는 진짜 매일 그만둘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돈은 적은 것 같고 일하는 시간은 긴 것 같고 근데 이게 3개월이 넘어가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거래처가 좀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었거든요.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못 버텨내더라고요. 특히 20대 30대 어쨌든 이 구간만 넘어서면 일이 어느 정도 구축될 때까지의 구간만 넘어서면 되게 좀 괜찮지 않나 그 생각하고요. 두 번째, 팀 회의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심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다 생각을 해야 돼요. 회사 다니면은 회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일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 찍는 걸 수도 있거든요. 말하고 싶어서 찍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찍는 거 재밌어서 찍는 거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단 청소를 쥐고 있는 거래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래처를 여러 개, 100개 이렇게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말고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는 걸 선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제가 울산에 알고 있는 청소업자들만 해도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좀 돈을 많이 버는 계단 청소 위주로 하는 청소업자들만 해도 이게 현실이에요. 경쟁자가 들어올까봐 맨날 안 좋은 소문만 퍼뜨리고 본인은 700만원 800만원 벌면서 막 200만원 겨우 벌어간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왜냐? 그 사람이 들어오면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내 몫이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좋은 소리 하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청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걸 사업으로 만들어서 교육도 진행하고 청소책도 팔고 하다 보니까 교육받은 분들이 이상한 얘기를 처음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재 계단 청소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꽤 오래 했으니까 제일 잘할 거지 않습니까?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이상한 얘기들을 듣고 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군대 가면은 마스타라는 음료수를 주잖아요. 거기에
정력 감퇴제가 있다든가 뭐 그런 근거 없는 소리들을 비슷하게 이 계단 청소에 적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있다는 게 뭐냐면 경쟁자가 못 들어오게 은근슬쩍 합니다. 여러분들 지역에 해보십시오. 이거 알바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도급 받기도 쉽지 않아요. 제 채널 보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거 청소 알바 해보려고 구하다가 입주 청소도 가게 되거든요. 입주 청소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구합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계단 청소 알바 구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구하기도 쉽지 않고 도급 받기는 더더욱 쉽지 않고, 제가 큰 청소업자분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도급을 주는 것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급을 줬을 때 본인이 거래처를 빼내가기도 하죠. 특히 남자들 한 30대 40대 이러면은 그래도 좀 능력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도급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다. 물론 도급 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게 있고, 방법은 맨땅에 헤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맨땅에 헤딩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본인 지역, 뭐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 강원도면 강원도 주변에 계단 청소하는 업자들 오프라인으로 찾아보십시오. 찾아보고 그분들께 간단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 보십시오. 아마 열의 9은 다 거절할 거예요. 왜냐? 교육비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 경쟁자가 생기니까. 근데 걔 중에 한두 명은 승인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일단 청소업은 제가 하고 있기도 하지만 되게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일단 장점이 너무나도 명확한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점점 사람들이 이상해져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나 혼자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실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한 번씩 얘기했는데 조금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좋아하는 일이라고 뭐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운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리운전도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좀 했었거든요. 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뭐 1년 전체도 하진 않고 듬성듬성 나갔어요. 돈 없을 때만. 뭐 일주일에 한 번 나갈 때도 있고 뭐 2주일에 한 번 나갈 때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뭐 돈이 없을 땐 3일 연속 나간 적도 있고 그랬는데 얼마 벌진 못했어요. 많이 벌 때가 저녁 6시에 나가서 12시에 들어왔는데 뭐 5만원 6만원 이렇게 벌고, 네, 제가 코드를 잘 못 잡았을 수도 있겠죠. 저는 카카오만 했거든요. 일단 장점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녁 7시 이후 한정.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 쉬고 싶을 때 쉬어도 되고. 근데 사실상 이게 피크 타임이 있거든요. 8시인가 9시부터 한 11시까지 이때이 확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실 이 말은 반은 해당되고 반은 해당이 안 되고. 두 번째, 운전해서 돈 번다는 게 생각보다 편합니다. 이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운전이 쉽거든요. 생각보다 쉽고, 뭐 다양한 차들이 있긴 하지만 주차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운전하는 것 자체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 아재들이 팁을 줍니다. 뭔가 좀 외곽주에 잡혔다든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리비가 뭐 15,000원 나왔다 그러면 2만원 준다든가, 그런 짜잘한 팁이 있긴 있어요. 뭐 큰 도움은 안 되고요. 그 다음 단점, 저녁 7시 이전에 일 자체가 없습니다. 울산은 낮에도 술을 많이 먹고 밤새도록 술을 많이 먹어서 아침에 대리운전을 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일 잡기가 쉽지가 않다. 두 번째, 대리 장소까지 뛰어가야 돼요. 이게 체력이 좀 좋아야 될 겁니다. 고객들은 늦게 오잖아요. 싫어하고 취소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체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저녁에 뛴다 그쵸? 저녁에 뛰고 저녁에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시나 1시에 일을 끝내고 집에 와도 잠이 잘 안 와요.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있어야 잠이 오는데 그건 좀 단점으로 꼽고 싶고요. 세 번째, 가끔씩 아재들이 진상 부린다. 진상이라 해서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고 키가 178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대놓고 시비 거는 사람은 없었는데 어떤 진상이 있냐면 제일 대표적인 거, 뒷자리에서 애정 행각하는 거. 근데 딱 봐도 느낌이 부부는 아닌 느낌 알죠? 특히 저녁 11시 넘어서 왠지 불륜일 것 같고 바람 피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뒤에서 이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쩝쩝거리는 소리. 그게 좀 되게 듣기 싫어요. 뒤에서 애정행각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상들을 좀 만나봤다. 그 다음에 일 자체가 탁해요. 아무래도 술 먹는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현재 저는 청소업에 하고 있으면서 되게 일 자체가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깔끔하다는 생각을. 그 다음에 정신건강에도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낮에 일하고 오전에 일하고 그렇게 하니까 규칙적인 삶을 살죠. 아무래도 저녁에 일찍 자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일 자체가 저녁이지 않습니까? 저녁 7시에 안 나갑니다. 보통 8시, 9시부터 시작된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빠르면 새벽 1시 이렇게 2시 이렇게까지 콜이 있는데 아무래도 새벽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술 먹는 사람들 상대하고 하다 보니까 일 자체가 되게 탁합니다. 이게 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단점일 수 있거든요. 해보시면은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이 케바케이긴 하나 지방은 좀 적을 것 같아요. 여기는 울산이고요. 인구수가 100만 정도 되는데 콜 잡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기사님들 지도가 있거든요. 그걸 띄워보면 기사님들이 빽빽하게 차 있어요. 콜 하나 뜨면은 진짜 0.1초 만에 없어져 버립니다. 0.1초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요. 그냥 뭐 기계도 뭐 어떻게 하나 봐요. 어쨌든 수익이 좀 그렇다.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저에 대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로 잘 버시는 분도 있겠죠. 있는데 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방법은 간단해요. 뭐 지역마다 대리운전이 있을 거예요. 울산은 트리콜이 제일 크거든요. 각 지역의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오다 하든가 프로그램 깔든가 뭐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게 또 귀찮다 하면 카카오 대리운전 앱이 있거든요. 요게 기사용 앱이 있어요. 그거 깔아서 신청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본인 얼굴을 찍어서 노출을 해야 돼요. 그거 좀 찝찝해요. 그렇고 세 번째 위탁 판매 쇼핑몰 구매 대행 요거는 특징은 사람에 따라 케바케입니다. 뭐 방구석이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겠죠 이게. 그래서 특징은 집구석에서 돈 번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편하게 돈 벌려고 거기에 함정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함정이다. 그래서 장점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안 만나죠. 사람 안 만나는 건 뭐 계단 청소랑 비슷하네요. 근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안 만나진 않아요. 안 만나는데 고객센터가 돼서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더 많이 상대해야 된다. 두 번째, 몸이 편하고 집에서 일을 한다. 이거는 큰 장점이 되겠죠. 내가 집에서 쉬고 싶을 때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일할 수 있고 뭐 그게 단점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게을러진다는. 그 다음에 집에서 커피 먹고 싶을 때 뭐 밥 먹고 싶을 때 간식 먹고 싶을 때 먹으면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제 뇌피셜인데 이거는 상위 0.01% 안에 들면 수익이 엄청나다. 이 분야에서 일단은 위탁이나 구매 대행은 제껴두고요. 쇼핑몰 한정에서 0.01% 안에 들면은 수익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도 된다. 이것도 큰 장점으로 하나 와닿죠. 왜냐?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월세부터 그 다음에 본인이 아니라도 알바를 고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 그런 진입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죠. 뭐 쇼핑몰 이런 거 구축하는 비용 해봐야 몇백만 원 안 하죠. 단점 엄청 많은. 개인적으로는 좀 요걸로 부업한다는 건 좀 비추천해요. 비추천하고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게 조금만 하기 싫어도 누워서 쉽니다. 제가 집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사람이란 동물은 다 비슷해요. 뭔가 감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고 집에 있잖아요. 옆에 침대가 있고 밖에 소파가 있고 TV가 있고 플레이스테이션을 기다리고 있고 닌텐도 스위치가 기다리고 있고 커피 머신이 있고 뭐 커피를 한잔하면서 빵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자꾸 찾게 됩니다. 쉬려고 해요. 사람 다 비슷해요. 그래서 강제성이 없어서 일 행동력이 되게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장점이랑 반대되는 건데 반대도 말하면 상위 0.01% 말고 1000명 중에 1명 말고는 대부분이 100만 원도 못 버는 게 현실이다. 100만 원이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거 했다가 온 분들이 있어요. 100만 원이 뭡니까? 월 10만 원도 수익 못 내는 분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만큼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해봐서 할 말이 있거든요. 저도 요 두 개를 해봤는데 위탁 판매를 왜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위탁 판매가 민원이 많아서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의 위탁 판매가 뭐 삼성 이런 거는 삼성 같은 데는 물건을 뿌리기 위해서 위탁 판매를 하죠. 그런 건 괜찮은데 어중간한 회사 있죠. 본인들이 고객 상대하기 싫어서 위탁 맡기는 겁니다. 안 좋은 조건으로. 제가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만큼 온라인에 능숙해야 된다. 내가 네이버 블로그 글도 못 쓴다. 그러면 요거 접는 게 맞습니다. 택도 없어요. 네이버 블로그 글도 쓰고 상위 노출도 시킬 줄 알고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월 100만 원도 어려워요. 요건. 네 번째, 고객센터 진상 고객 상대해야 하는 일. 일단 위탁 판매 자체가 여성 상품이 많아요. 여자들 상대하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짜잘한 선풍기, 뭐 손난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여성 고객들을 상대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이게 돈을 쓰는 것도 여자지만 까다로운 것도 여자입니다. 남자들은요, 뭐 부서지거나 하면은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뭐 사과만 잘하면, 뭐 환불 조치하고 이러면 끝나죠.
근데 여자들은 거기에 감정을 개입해버리면 그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면서 그거 받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이거 하면서 욕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정신 건강이 좀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내가 좀 수양을 하고 싶다. 정신 수양을 하고 싶다. 하면 하십시오. 나는 나의 한계치를 알고 싶다. 일단은 근데 이까지나 제 경험 얘기라서 이걸로 돈 많이 번 분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돈 많이 번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번째, 카카오, 배민, 배달, 쿠팡이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배달. 저는 스파크로 배달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오토바이가 아니면 안 하는 게 낫고요. 장점, 서류만 있으면 바로 일 가능합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그게 신분증 이것저것 신청서 되겠죠. 각 앱이 있어요. 배민 여러 가지 배달 앱이 있어요. 쿠팡이츠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신청하면 바로 가능하다. 면접 이런 거 안 봐요. 안 보고. 두 번째, 퇴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만 가능하다. 이것도 장점이자 단점인데 우리 음식 시켜 먹는 시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막 오후 4시 반 이쯤에 잘 시켜 먹진 않잖아요. 물론 배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피크 타임이 있겠죠. 저녁 시간, 야식 시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도 장점에 넣어놨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차도 배달해본 결과 오토바이들이 신호를 약간 반쯤은 조금 무시하면서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차도 배달하면요. 1시간에 2건도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저시급은 나오나 싶고 차가 손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험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다가 관뒀는데 오토바이 배달이 아니면은 좀 수익 내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전거도 있을 것이고 도보 배달도 있을 것이고 한데 특히 도보 배달 이런 거는 음식이 식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오토바이가 아니면은 메인으로 부업으로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거지들 상대해야 되는 거. 음식으로 사기 쳐먹는 고객들이 있어요. 몸캠을 달고 다녀야 돼요. 배달 기사님들 요즘에 헬멧에 다 카메라 있잖아요. 블랙박스처럼. 그게 좀 단점이고 이제 기사도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이 좀 그렇긴 한데 배달의 민속 음식 시켜 먹으면은 기사님 좋아요 싫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도 오지게 친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음식 받을 때 기사님들의 그 어울리지 않는 썩소를 몇 번 본 뒤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게 하려는 그걸 몇 번 본 뒤에 가능하면 문 앞에 그냥 두고 가라고 메시지 남겨둡니다. 그러면 기사님들도 편하고 저도 편하겠죠.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배달 앱 깔고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네이버 블로그 할 때 이야기인데 배민 기사를 모집하면 2만원씩 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민 기사를 모집한다. 근데 추천인 아이디를 SDANAFF0022 요걸 적으면은 그 기사님한테도 배달을 처음 시작한 기사님한테도 2만원 주고 나한테도 2만원 준다. 그러면 제가 이걸로 관해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썼을 때 조회수가 3,000회인가 4,000회인가 나왔었어요.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요걸로 좀 돈을 벌었어요. 10몇만원 벌었던 것 같아요. 추천인 코드로 한 몇 명 좀 써줘가지고 거의 한 8, 9명 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만원 이렇게 벌었던 기억이 나고요. 요즘엔 안 하죠. 요즘엔 안 하는데 어쨌든 두 번째로 이건 하지 마세요. 좀 강력하게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 업계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진 못하겠죠. 저보다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일단 아줌마들 있는 거 다 피하십시오. 맘충 이런 거 아줌마들 있는 데가 뭐죠? 네이버 블로그, 쿠팡 이런 거 다 피하십시오. 이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쿠팡 후기 이런 거 돈 주고 이런 거 있거든요. 이 별로예요. 별로고 그러니까 이걸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데 일하는 거 대비 별로예요. 시급 1,000원 나올까 말까 합니다. 맨날 그 물건 공짜로 받고 이런 거만 하고 그 다음엔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저도 네이버 블로그 했습니다. 블로그 했고 요걸로 초청도 많이 받았었어요. 음식 초청도 많이 받고 식당에서 근데 어느 순간 음식점 사장님들이 좀 짠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 자 블로거지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체험단 우습지도 않고 지들이 뭔데 가게에 먼저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음식 줘 우리가 해줄게 이게 체험단이거든요. 체험단 모집하는 카페도 있고 체험단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요 책을 팔고 있죠. 요것도 체험단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싹 다 거절했거든요. 거절한 사유는 딱 하나.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구매해서 직접 하라고. 예를 들어서 청소 관심도 없는데 체험단 해가지고 평가받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거절했고요. 진짜 블로그 실력 있는 블로거들은 저처럼 초대받고 다닙니다. 저는 음식점 글을 썼을 때 경쟁업체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우리 업체도 좀 해달라 그렇게 초대받고 글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좀 고가의 전자제품도 후원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뭐 먼저 연락 온 게 많거든요. 먼저 연락 와서 이것 좀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지금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 보십시오. 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식점 지금 국수집을 하나 선택했어요. 여기에 클릭해서 리뷰를 한번 볼게요. 자, 다 아줌마예요. 아줌마는 아니고 여성분이에요. 이게 아이디가 닉네임이 그렇죠. 왜 블로그에 여자분들이 다 들어왔을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그쵸?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봐요. 이게 다 여성분들, 이런 그 여성분들이 들어가는 데는 돈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 망가졌어요. 망가졌고, 뭐 이걸로 나는 돈 많이 버는데 할 수 있겠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자고요. 1000명 중에 누가 돈을 벌까요? 1000명 중에 한두 명? 두세 명? 그게 현실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사진 찍어서 리뷰 올리고 후기 달고 뭐 이것저것 하는 그런 약간 3D 알바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돈이 안 된다. 이거 아줌마들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당근 알바, 당근마켓으로 뭐 이것저것 하는 거. 일단 당근마켓 자체가 너무 좀 진상과 거지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안 할 것 같아요. 블로그 있죠.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는데 이거 하는 거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체험단 이런 거보다 내가 진짜 그 맛있어서 글 잘 써주고 하면은 업체에서 연락 옵니다. 초청 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베스트. 괜찮죠. 근데 막 체험단 해가지고 막 블로그 하지도 않는 식당 가가지고 음식 공짜로 먹고 싶어가지고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업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많이 버십시오. 뭐 퇴근하고 부업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요즘에 또 그 여러 가지 제약을 걸지 않습니까? 조금 많이 못하도록. 그래서 뭐 더 좋은 부업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